자,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것은 바로 컴퓨터의 어떠한 일반 중에서 바로 논리 회로 부분입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울, 대수, 카론 포맷, 그다음 논리식의 간소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부울, 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울, 대수라는 것은 이제 부울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자가 만드는 하나의 대수식, 하나의 정리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는 모든 논리 상태, 바로 0과 1, 참, 거짓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로 부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논리학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어떤 명제가 참일 때는 그것은 1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명제가 또 거짓이면은 0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0과 1, 즉 이진수를 이용해서 논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부울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참, 거짓, 그죠? 그러면 이진수로는 1 또는 거짓은 0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스위치가 온 됐을 때 1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스위치가 오프 되었을 때는 0. 네. 그 다음에 어떤 전압이 올라갔을 때는 또 1. 그 다음 전압이 내려갔을 때는 0. 그래서 모든 상태들을 바로 이진수 0과 1로 표현해 주는 것이 부울대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울대수를 갖다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연산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논리 연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논리 연산 중에는 세 가지의 기본 연산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칙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바로 논리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이에요. 저게 바로 세 가지의 논리 연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AND 또는 논리 곱, 그다음 OR 논리 합, not 논리 부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 상태를 갖다가 일단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AND에 대한 의미입니다. AND라는 것은 어떠한 두 개의 값이 있다는 전제하에 두 개의 논리 상태가 모두 참일 때, 전부 다 1하고 1일 때, 그때만 결과가 참이 되는, 자, 그런 어떠한 연산을 AND 연산이다 또는 논리곱 연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력 변수 A, B가 있을 때 논리식, 그럼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사칙 연산은 더하기, 뭐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어떠한 하나의 어떤 표현식이 있듯이 논리곱은 여기 점으로 표현합니다. A 점 B 그러죠? 네, 또는 그냥 점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A, B.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는 바로 AND 연산을 갖다가 수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OR 논리 합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어떤 논리 상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논리 상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참이면 그 결과도 항상 참이 된다. 얘는 모두 참일 때, 그렇죠? 얘는 둘 중에서 하나만 참이 되면은 그 결과도 참이 된다. 자, 그러면 논리 합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바로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A, B가 있을 때 바로 논리 합의 논리식은 A 플러스 B. 자, 여기 사칙 연산에 A 더하기 B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논리 합을 나타낸다. 논리적인 합계다라고 일단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A 더하기 B, 저것은 논리 합이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정. 자, 부정은 이것은 참일 때는 거짓으로, 거짓일 때는 참으로, 즉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연산입니다. 자, 참이면은 그 결과는 거짓, 거짓이면은 그 결과는 참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있을 때 논리식은 이렇게 A 바 또는 이렇게 대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것은 어떤 변수에 대한 부정이었구나. 이렇게 나오면은 두 수에 대한 어떤 논리 합이구나. 논리 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표기를 한번 해봤어요. 저것이 입력입니다. 입력 A, B가 있었을 때 바로 A.B죠. 네. 이 점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리 곱이죠. 네. 자, 논리곱. 자, 논리곱은 0하고 0일 때는 0이 되고 0하고 1일 때는 0입니다. 1하고 0일 때 0이죠. 아까 논리곱은 두 상태가 모두 참일 때만, 즉 1하고 1일 때만 바로 1이 되는, 자, 요런 어떠한 연산을 우리는 논리곱 연산이다 또는 AND 연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AND다 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논리곱이 있네요. 논리 합이 있네요. 네, 논리합. 논리합 또는 OR 연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OR 연산은 이런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무조건 1이 되는 것이죠. 네, 0하고 0일 때는 0, 0하고 1일 때는 여기가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1하고 0, 1이 되죠. 당연히 1하고 1일 때도 1이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바로 그 결과도 참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값이 있을 때 a의 부정이네요. a가 0일 때는 a바, 이것이 논리 부정이죠. 네, 논리 부정. 그래서 난연산이다 라고 합니다. 0일 때는 1, 0일 때는 1, 1일 때는 0, 1일 때는 0.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 연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and, or, not.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부울대수의 어떤 의미와 부울대수를 이용한 기본적인 논리 연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논리 연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조합을 해서, 그러죠?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게 바로 부울이 만들어내는 부울 정리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울의 변수, A, 뭐 B 이와 같은 거와 기본 연산, 변수들과 기본 연산 배웠던 and, or, not 이런 연산자로 표현되는 하나의 식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을 부울 함수 또는 부울 정리식. 자, 저는 부울 정리식이라고 일단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울 정리식이다. 자, 정리식은 어떤 변수들과 입력 변수, 또 출력 변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연산자로 표현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부울 정리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울 정리식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그러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기본적인 법칙에 관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울 정리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논리 회로에 어떠한 값, 어떤 함수값, 논리값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저걸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논리식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부울 정리식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논리의 어떤 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12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어떤 문제라도 저희는 복잡한 식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논리회로에서 이걸 모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부울 정리식이다. 자, 12가지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있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자,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걸 갖다 변수라고 부르느냐?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0 또는 1입니다. 그러죠? 논리 상태는 참 거짓이니까. 우리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변하는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갖다가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변수가 있고요. 저기다가 0을 갖다가 논리 합시켰네요. 자, 논리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저 A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0이 되고요. 1일 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것이다. 그죠? 네. 저게 바로 1번. 네. 그래서 어떤 변수에다가 0을 논리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A다. 어떤 수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도 뭐 더하기 표시죠? A 더하기 0. 저 A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A와 0을 논리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A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논리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변수에다가 0을 갖다가 논리곱했어요. 그때는 그 결과는 0이 됩니다. 네. 곱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수학적 연산하고도 비슷하네요. A에다가 어떤 0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0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연산자가 사칙 연산자가 아니고요. 논리 연산자라는 거 계속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 1을 갖다가 논리합시켜 봤어요. 어떠한 변수에다가 1을 갖다가 논리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1이 됩니다. 3번도 꽤 많이 나오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3번도 많이 쓰입니다. 어떤 변수에다가 1을 갖다가 논리합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항상 1이 되더라. 그 다음 4번 어떤 변수에다가 1을 갖다가 논리 곱했어요. 곱하게 되면은 그 변수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네. 어떤 변수에다 1을 갖다가 논리합하면 1, 1을 갖다 논리 곱하게 되면 그 A 값, 네, 그 어떤 변수 값이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는 어떠한 같은 변수를 두 개를 갖다가 논리 합을 시켜봤어요. 그러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A 값이 나오더라. 자, 우리가 사칙 연산은 뭐 A 더하기 A니까 2A가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면 사칙 연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A에다가 같은 변수를 갖다 논리 합하게 되면은 그 결과도 A가 나오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A를 갖다가 논리 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죠? 네. A에다가 또 A를 갖다가 논리 곱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사칙연산은 어떻게 되죠? A 제곱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사칙연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A에다가 A를 논리 곱을 하게 되면은 바로 AND 하게 되면은 결과는 A가 나오더라.